통합과학 수업을 듣는 여러분 안녕! 네, 과학선생님입니다. 교과서로는 이번에 196쪽부터 197쪽 중화반응 부분 볼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산과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 그리고 지시학의 색변화, 그 다음에 관련 모의고사 문제까지 풀었는데, 이번에 이제 산과 염기가 반응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화반응은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수소이온 H+랑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수산화이온 OH-가 만나서 물을 생성하는 반응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성이 들어가 있는 비커에다 이렇게 수산화나트륨을 떨어뜨려주는 실험을 이제 적정실험이라고 하는데, 이 적정실험 2학년 때 자세히 배울 거고, 일단 우리는 지시학색 변화가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성일 때 파란색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염산이랑 BTB 용액이 들어가 있는 노란색인 산성 수용액에다가 수산화나트륨, 염기성을 조금씩 넣어주면 어느 순간 중성으로 변하면서 지시학이 파란색으로 변할 거고, 그 다음에 초록색인데 잘못 썼네요. 여러분, 초록색으로 수정할게요. 네, 초록색으로 변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염기성을 계속 넣어주게 되면 염기성이 되면서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지시학 색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중성일 때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중화반응에 대해서 화학식으로 써보면, 염산에서 수소이온과 수산화나트륨의 수산화이온이 반응을 해서 물이 만들어질 거고, 나머지 애들끼리 합쳐져 있는 거를 우리 염이라고 배울 거예요. 2학년 때 자세히 배울 거니까 일단은 중화반응에서 핵심 알짜 화학 반응식은 산에 나오는 H+랑 염기에서 나오는 OH-가 만나서 물을 만든다. 이때 지금 보니까 앞에 숫자가 하나하나잖아. H+ 그리고 OH- 그리고 생성된 물이 1대 1대 1로 반응하고 생성된다. 이렇게까지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래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2개의 염산이 녹아있는 용액에 1개의 수산화나트륨씩 하나씩 넣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온수의 변화를. 우리가 그냥 편하게 맨 왼쪽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라라고 선생님이 가정을 하고 한번 개념을 설명해 볼게요.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수의 변화를 물어보고 있는데, 넣어주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있는 수산화이온과 반응하기 때문에 가에서 다로 갈수록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 이후로부터 모두 없어지는 물질 누구야? 그렇지, 수소이온이죠. 두 번째,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묽은 염산 속에 있는 개수 2개 그대로인 물질 누구야? 그렇지, 염화이온 또는 염소이온이라고 해도 돼요. 세 번째,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줄수록 하나 넣어줬더니 가에서 나로 하나 증가하고, 나에다가 또 하나 넣어줬더니 2개로 증가하고, 다에서 하나 더 넣어줬더니 하나 더 증가하는 물질 누구예요? 그렇지, 나트륨 이온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 수소이온과 계속 반응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다가 수소이온이 모두 반응한 후에 반응한 중성 이후로부터 존재하는 물질 누구야? 그렇지, 수산화이온이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또 다른 내용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이온의 모양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동그라미를 통해서 어떤 이온인지 예측까지 해야 돼요. 지금 가에는 H+가 2개 있고 OH-는 없고 액성은 산성이래요. 근데 거기에다가 시험관에 있는 물질 노란색 공과 빨간색 그리고 흰색 공이 합쳐져 있는 공을 넣었더니 지금 보니까 흰색 공이 가에서 하나가 없어졌네. 없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 들어오는 빨간색 공.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여기 있는 가에 있는 원래 있는 애 녹색 공이었네. 선생님이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정록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빨간색으로 보여가지고 색깔을 구별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순간 이 하얀색 공이 왜 여기 똑같이 여기 존재했던
지금 원래는 녹색으로 보이는 녹색 공이랑 반응을 했는데 왜 여기 가에서는 반응을 안 하고 있었지? 나에서 반응했는데 이렇게 봐서 자세히 보니까 빨간색이었네, 들어오는 게. 그래서 들어오는 빨간색이랑 반응을 해서 흰색 공이 없어졌고 H2O라는 물이 만들어졌겠지.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줄었기 때문에 흰색 공이 H 플러스이고 한 개만 남아있다는 거. OH 마이너스는 들어왔을 때 H 플러스가 더 많아서 모두 반응했으니까 없고 액성은 그대로 산성일 거고, 그 다음에 시험관에 있는 또 어떤 물질을 넣어줬더니 H 플러스, 이번 흰색 공이 다 없어지면서 H2O로 물이 다 변했고 H 플러스 없고 OH 마이너스도 없으니까 액성은 중성.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하나 더 추가해 줬더니 이번에 노란색 공은 넣어주는 대로 계속 증가했고 초록색 공도 있었고 여기 빨간색 공이랑 흰색 공이 합쳐져 있는 물질이 생겼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들어오면서 H 플러스가 감소했으니까 이 빨간색 공과 흰색 공이 합친 거 OH 마이너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중성 이후로 OH 마이너스 첨가됐으니까 H 플러스는 없고 OH 마이너스 한 개의 액성은 염기성이 됩니다. 그럼 아래로 넘어가서 이제 중화 반응식 한 번 더 써보면, 중화 반응은 H 플러스랑 알자이온 반응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을 1대 1대 1로 만든다. 즉 1대 1의 계수비로 반응해서 물을 하나 만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 체크 한번 풀어볼게요. 산의 H 플러스랑 염기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을 생성하는 반응 중화 반응. 산과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반응하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는 변하는 게 아니라 항상 몇 대 몇이야? 1대 1. 물도 그래서 하나가 생기죠. 그러면 중화 반응과 중화열 살펴볼게요.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을 중화열이라고 합니다. 중화열은 반응하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의 수가 많을수록 중화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 두 번째, 산의 수용액에 염기 또는 염기 수용에 산을 가해서 중화시킬 때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 수산이온이 모두 반응하는 지점, 중화점입니다. 중화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처럼 지시학의 색깔 변화를 통해 살펴보는 방법. 두 번째는 온도 변화. 우리가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 중화열이라고 했잖아. 중화열을 통해서 중화점을 예측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온도, 산에다가 염기를 넣어주거나 또는 염기에다가 산을 넣어줄 때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면서 중화 반응이 일어날 텐데, 그래서 이제 산 또는 염기의 부피가 계속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중화 반응이 많이 일어나니까 열이 많이 발생하고, 더 이상 이제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이 없게 되면 온도가 중화 반응이 아니라 온도가 내려가겠지. 그래서 가장 높은 지점이 중화점이 되고, 중화점에서 가장 온도가 많이 높고 물이 가장 많이 생성된다. 이렇게 정리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 체크 풀어볼게요.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혼합용액 온도는 올라가죠. 페놀프탈레인을 넣은 묽은 염산, 페놀프탈레인 변색 범위 저번 시간 어떻게 됐어? 무빨이었지. 산성일 때 무색, 중성일 때도 무색, 염기성일 때 빨간색. 묽은 염산을 넣었으니까 처음에는 무색일 텐데 수산나트륨을 조금씩 가하면서 붉게 변하는 순간 이 지점은 중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무색일 때 중성이긴 한데 우리가 이게 원래 산성이 무색일 때 실험을 하기 때문에 변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을 중화점이라고 판단을 하기로 그냥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그때 바로 변하는 순간이 중성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은 일정량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염산을 첨가해서 수용액에 존재하는 입자의 모형을 살펴봤어요. 가에는 OH-가 두 개 녹아 있으니까 염기성. 나는 OH-, HCl 하나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OH- 하나에 남아 있으니까 염기성. 다는 H 플러스 하나 들고 온 거랑 모두 반응하는 H 플러스도 없고 OH-도 없는 중성. 가와 나의 액성 같고,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은 H 플러스랑 OH- 만나는 중화 반응. 나의 페놀프탈레인 무빨이잖아. 근데 염기성이니까 붉은색. 가부터 다의 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은 거는 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물이 어차피 똑같이 하나씩 반응했으니까 똑같네요. 정답은 4번이네. 가랑 나의 온도, 나랑 다의 온도가 똑같겠네요. 하나하나씩 반응을 했으니까 다에다 더 염산을 넣어주어도 반응은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OH-도 없잖아. 그러니까
반응은 일어나지 않죠. 중화 반응은. 2018년 11월 19번 볼게요. 표는 농도와 온도가 같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해서 중화 반응을 시켰을 때 각 실험에서 혼합용이 최고 온도를 나타낸 거예요. 다가 지금 온도가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중화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리고 생성되는 물도 아래 써볼게. 우리가 1ml당 염산 또는 수산화트륨 1개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개수 천천히 써볼게. 다 2개, 10개. 나는 4ml당 8ml니까 4개, 8개. 다는 6ml씩이니까 6개, 6개. 라는 8ml, 4ml니까 8개, 4개. 마는 10ml, 2ml니까 10개, 2개. 그러면은 가는 염산이 2개밖에 없으니까 수산화트륨 2개랑 밖에 반응을 못해서 물은 2개 생길 거고, 나는 염산이 4개밖에 없으니까 물 4개, 다는 6개, 라는 염산은 충분한데 수산화트륨 4개밖에 없으니까 물 4개, 마는 수산화나트륨 2개밖에 없으니까 2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가의 혼합 용액은 염기성이다. 가는 묽은 염산이 2개밖에 없고 수산화트륨 무려 10개나 있으니까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수산화나트륨에 의해서 염기성. 혼합 용액에 BTB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BTB 용액 변색범위 어떻게 돼요? 노초파죠. 그래서 나의 혼합 용액은 수산화나트륨이 더 많으니까 염기성이니까 파란색. 라의 혼합 용액 같은 경우는 염산이 이번엔 더 많고 수산화트륨 적으니까 산성이니까 노란색이 되겠지. 색이 다르죠. 생성된 물 분자 수는 다에서 6개, 마에서 2개니까 다에서가 마에서보다 많다. 맞죠? 정답은 4번. 2019년 3월 10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묽은 염산 10ml에 수산화나트륨 5ml씩 넣어서 반응시킬 때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나타낸 거예요. 지금 묽은 염산이 3개 녹았다는 거는 H 플러스 3개, Cl 마이너스 3개가 녹아있다는 거고, 네모가 색깔 칠해진 네모가 H 플러스인지 세모가 H 플러스인지 모르겠지만 수산화나트륨 5ml 첨가했더니 어떤 게 없어졌어? 그렇지, 세모가 없어졌지. 그럼 세모가 H 플러스이고 네모가 Cl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5ml 첨가했는데 동그라미가 2개 들어왔어. 그러면 세모가 하나 H 플러스가 남아있다는 거는 OH 마이너스 모두 반응했다는 거고, OH 마이너스 모두 반응했으니까 동그라미는 Na 플러스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NaOH 5ml에는 NaOH가 몇 개 있는 거야? Na 플러스 2개, OH 마이너스 2개 나온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2개 나왔으니까 2개가 H 플러스 2개랑 반응해서 나에서 H 플러스 하나 남은 거고, Na 플러스는 반응 안 하는 물질이니까 2개 나온 거잖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모르겠으면 다시 천천히 한번 들어봐. 과정 2는 나에다가 NaOH를 또 2개씩 넣어줬어. 5ml를 동일하게 넣어줬으니까. 그렇게 되면 Na 플러스는 가에서 나로 올 때 2개 들어왔고, 나에서 다로 갈 때도 2개 들어와서 총 4개 맞고, OH 마이너스 같은 경우 2개 들어왔는데 나에 남아있는 한 개의 H 플러스랑 반응하고 하나 나온 별표가 OH 마이너스라는 거 알 수 있지. 묽은 염산은 처음 넣어준 대로 그대로니까 변화 없죠. Cl 마이너스 다 있을게. Cl 마이너스 다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Cl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세모는 수소이온이다. 맞죠? 다의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따른 다는 OH 마이너스가 남아있으니까 염기성이네. 그럼 붉은색이 되고요. 페놀프탈레인 무무빨이잖아. 과정 1에서 생성된 물 분자 수는 과정 2에서 생성된 물 분자 수와 같다. 과정 1에서는 수소하나 이온이 2개 들어오면서 물이 2개 생겼을 거고, 과정 2에서는 2개 들어왔지만 수소 이온이 이번에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하나 생겼으니까 과정 1에서 생성된 물 분자 수는 2에 생성된 물 분자 수보다 더 많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프린트로 넘어가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2019년 11월 15번 볼게요. 표는 25도씨에서의 염산 수용액과 수산화트륨 수용액을 여러 부피로 혼합한 용액이에요. 지금 보니까 나에서 혼합 용액 살펴보니까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밖에 없네. 그럼 이때는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없는 중성. 가에는 H 플러스가 남아있으니까 산성, 다에는 OH 마이너스 남아있으니까 염기성이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성일 때 보니까 가도 10ml, 나도 10ml니까 둘이 동일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선생님은 1ml당 그냥 1개라고 가정하고 둘 다 10ml일 때 10개씩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
뭐 1ml는 한 2개씩이라고 해서 10ml일 때 20개라고 해도 돼요.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만 시키면 돼. 그러면 가에는 1ml 쓰면 1개라고 했으니까 HCl은 10개, NaOH 5개. 다에서는 HCl 10개, NaOH 20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성되는 물 분자수도 한번 써볼게. 가에서는 HCl은 10개인데 NaOH 5개밖에 없으니까 NaOH가 적어서 물 5개밖에 안 되고, 나에서는 HCl 10개, NaOH 10개니까 물 10개, 다에서는 HCl 10개, NaOH가 20개니까 HCl이 10개밖에 없어서 물 10개 생기겠죠. 그러면은 온도는 T2랑 T3가 똑같겠지. 왜냐하면 물이 10개씩 생겼으니까. T2는 T1보다 크다. T2는 T1보다 크겠지. 왜냐하면 물이 T2일 때는 10개, T1일 때는 5개 생겼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나랑 다에서 온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부피가 다르잖아, 부피가. 근데 요거는 이제 애매할 수 있으니까 나랑 다는 안 물어본 거예요. 가에다가 마그네슘을 조각을 넣으면 가는 HCl이 반응하지 않고 남은 게 5개 있으니까 H 플러스 때문에 마그네슘 조각과 반응해서 산성이니까 수소기체 발생할 거고, 다는 염기성이네요. 3번. 이번 프린트에서 마지막 문제 2020년 3월. 이거 저번에 풀었던 거네. 똑같이 보면 가에는 H 플러스가 녹아 있으니까 페놀프탈린 무색이고 산성이죠. 나일 때는 붉은색이고 염기성이겠지. 가의 페놀프탈린 무색. 가와 나를 혼합하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물이 1대1대1로 생성되니까 중화 반응이고, 그때 온도 올라가고, 가와 나를 섞었을 때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3개씩 반응하지만 Cl 마이너스가 플러스 극으로, Na 플러스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기 흐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 있다. 다음 프린트로 넘어가서 이제 교과서 198쪽에 해당하는 우리 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중화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 속 중화 반응의 예시, 요거 선생님이 시험에 내겠습니다. 예, 그럼 살펴볼게요. 입안에 사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생성된 산성물질이 입안의 박테리아에 의해서 우리가 생성되고, 그래서 우리가 양치질을 할 때 치약에는 염기성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산이 과다 분비돼서 통증을 느낄 때 약한 염기성 물질이 들어있는 우리 제산제 먹어주죠. 세 번째, 물놀이 시설의 물을 염소 소독을 해주죠. 염소 소독 아래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염소 기체를 물에다 녹이게 되면 H 플러스라는 산성 물질, 그 다음에 차염소산이라는 HOCl 물질이 생깁니다. 이 HOCl이 물에 분해되면서 H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염소를 녹인 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과정에서도 수소이온, 두 번째 과정에서도 수소이온 발생하니까 산성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pH가 낮을 때,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이라고 했죠. 그때는 HOCl이 더 많이 존재하고, pH가 높을 때는 OCl-의 형태가 존재하는데, 요건 우리가 지금 우리 교육과정 벗어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세정력은 HOCl이 OCl보다 더 세대요. 그래서 OCl은 락스의 주성분이 되기도 한답니다. 하수구 처리장의 악취 발생 요인 중에 하나인 황화수소 화학식으로는 H2S입니다. 황화수소는 산이기 때문에 염기인 수산화 나트륨으로 중화시켜주면 되고요. 생선구이나 생선회에다가 레몬즙 뿌려준다고 했었어요. 산성비의 원인 물질 중에 하나인 이산화황 SO2라고 할 수 있어요. 얘는 공장에 배출하기 전에 산화칼슘이라는 CaO라는 물질로 반응을 시켜서 제거해주면 되겠습니다. 7번째, 산성화된 호수나 토양에 염기인 석회가루 뿌려주게 되면 중화가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호수나 토양 산성화의 원인 살펴볼게요. 호수나 토양이 산성화되는 주요 원인은 산성비랑 화학 비료가 있습니다. 먼저 산성비부터 살펴보면, 산성비는 공기 중에 황산화물이라는 거는 아까 위에서 배웠던 SO2, SO3 이런 애들, 산소랑 황이랑 화학 결합한 물질. 질소산화물은 NO,
뭐 NO2 이런 애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원활한 이제 그러니까 좀 더 풍부한 생활 기록부를 위해서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뭐 산성비는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 이런 것들 추가로 조사해 가지고 오면 선생님이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생활 기록부에 선생님도 노력해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화학비료에는 뭐 질소인 같은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질소가 물에 녹아서 HONO3라는 질산, 인산은 H3PO4라는 인산 등이 만들어지면서 둘 다 산성이기 때문에 토양을 산성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피해는 토양이나 호수에 사는 생물의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피해가 미쳐지겠죠. 대책은 산성화된 토양이나 호수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적정량의 석회가루를 뿌려서 중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애초에 그 물질들이 배출되지 않게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것도 적극적인 대응이 되겠죠. 중화 반응의 예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X 한번 봅시죠. 하수구가 막힌 세면대 하수구 세척액을 뿌리는 거는 하수구가 막히는 거는 주로 단백질에 의해서 막히잖아요. 머리카락이나. 근데 우리 하수구 세척은 강한 염기성 물질로서 단백질을 녹이는 거니까 중화 반응은 아니죠. 염기의 특징이지. 생선에다가 레몬즙을 뿌리면 생선 비린내가 줄어든다. 산염기 중화 반응. 질산은 수용액을 떨어뜨려서 염화이온이 되는 거는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학 반응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화학 반응 크게 세 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중화 반응, 두 번째는 이력고사 때 배웠던 산화 환원 반응, 세 번째는 방금 살펴본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지구와 우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살펴볼게요. 물에 녹아 산성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만들어져요. 화학 반응 시켜볼게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H2CO3란 탄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산수는 물에다 그냥 이산화탄소 녹인 거라서 열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콜라는 열량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다 우리가 설탕을 마구 때려 박아 넣죠. 그래서 탄산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약한 산성을 떼기 때문에 우리가 pH래. 산성비의 정의가 pH 우리가 7이 중성이잖아. 7 이하가 아니라 5.6 이하를 산성비라고 해요. 그 이유는 이산화탄소, 공기 중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약하지만 물에 산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농도가 높으면 우리가 pH 5.6 이하를 산성비의 정의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우주선 같은 데서 이산화탄소, 우리가 숨을 쉬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그걸 창문 열 수 없잖아, 우주에서. 그래서 주로 물에 녹여서 탄산으로 많이 제거를 한다는 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거를 무슨 현상이에요? 그렇지, 지구온난화죠. 지구온난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아지면 바닷물에 녹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증가해서 pH가 낮아지겠죠.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돼. 이로 인해서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 특히 탄산칼슘은 산성이랑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녹을 수 있기 때문에 탄산칼슘 골격을 가진 산호조개류에 피해를 준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흡수되면 바닷물의 pH는 낮아지고 우리가 탄산칼슘 물질은 산성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산호나 조개류에 피해를 미치고 해양 생태계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산호나 조개류의 개체류가 감소하겠지. 그래서 이산화탄소 환경 문제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X.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산성물질 탄산이니까 여기다 탄산이니까 산성. 바닷물이 산성화되면 바닷물에 살고 있는 생물의 피해를 당연히 주겠죠. 확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중화 반응이 예언된 예가 아닌 것은 생선에 레몬즙 뿌리는 거 중화 반응, 속이 쓰릴 때 제산제 중화 반응, 벌에 쓰였을 때 암모니아수 중화 반응, 산성화된 호수에 석회가루 뿌리는 거 중화 반응.
하수구 뚫어주는 거는 염기의 그냥 고유한 성질이라고 했었죠. 마지막 문항 2018년 11월 문제. 지금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북극 얼음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도가 지구온난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와 여름철 북극 얼음은 지금 반비례 관계잖아.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평균 온도 상승했을 거니까 B는 맞고, 이 기간 동안에 얼음이 녹으니까 해수면은 높아지겠죠. 정답은 B입니다. 이번 우리가 2회고사에 해당하는 프린트 내용은 다 끝났고,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지금 출장 중인데 출장 다녀와서 관련 모의고사 있으면은 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